다이언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부터 명품 가격이 또 올랐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샤넬 클래식 맥시가 2033만원, 에르메스 벌킨 25가 1959만원이라니 저도 30년 이상 이 업계에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인상은 진짜 숨이 막힐 정도죠. 그래서 오늘 상반기에 어떤 브랜드가 얼마나 올랐는지 가방부터 주얼리, 시계까지 정리해드리고요. 하반기에 또 오를 다음 타자가 누군지 예측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사야 할 것과 좀 더 기다려도 될 것까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명품 사실 때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르메스는 올해 1월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평균 6에서 9%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벌킨 25 토고가 1837만원에서 1959만원으로 122만원 올랐고요. 버킨 30 토고는 2011만원에서 2163만원으로 152만원 올라갔습니다. 미니켈리 20도 8.6% 인상했습니다. 에르메스는 과거에는 연 2, 3% 수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상률이 6에서 9%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내년에 버킨 25가 2천만원을 넘기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올해 1월 13일 인상을 했는데 숫자를 보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클래식 맥시 핸드백이 1892만원에서 2033만원으로 7.5% 올랐습니다. 드디어 가방 한 개가 2천만원을 넘는 거죠. 클래식 미디엄 플랫백도 1666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약 7% 올랐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샤넬 클래식 미디움이 2010년에 미국 기준 2850달러였어요. 지금은 11,300달러입니다. 2010년 대비 약 297%, 거의 3배가 오른 거예요. 같은 기간 미국 물가 상승률이 42%인데 그것의 7배입니다. 4월 초에도 추가 인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샤넬은 올해 안에 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루비통은 5월 12일에 5에서 10% 인상을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카퓨신 비비가 1천만원대에 진입했다는 거고요. 스피드 반들리어 25, 알마 비비 모노그램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루비통은 연 3, 4% 소폭 인상하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확 오르는 느낌보다는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브랜드라 봐주시면 됩니다. 디올은 1월 20일에 평균 2에서 4% 수준에 완만하게 인상했습니다. 레이디 디올 미디움이 약 3% 올라서 790에서 800만원 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주얼리랑 시계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방이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가방은 브랜드 전략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지만 주얼리는 거기에 금값까지 얽혀 있어서 올해 1월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까지 치솟을 때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4,100에서 4,200달러 선에서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금값이 내려도 명품 주얼리 가격은 안 내려간다는 거죠. 명품 가격에서 원자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디자인, 세공, 그리고 브랜드 헤리티지거든요. 한번 올린 가격을 내리면 기존에 사신 분들의 보유 가치가 흔들리니까 브랜드 입장에선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를 땐 오른 만큼 내릴 땐 브랜드 값으로 주얼리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까르띠에는 올해 1월에 이어 5월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러브 브레슬렛 스몰 18K 옐로우 골드가 작년에 약 4.2% 올랐는데 올해 5월 인상에서는 금값을 반영해서 최대 10에서 15%까지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5월 21일에는 국내 시계 제품 가격까지 최대 11% 올랐습니다. 탱크, 팬더, 산토스 같은 대표 라인이 다 올랐는데 탱크 루이 미니 옐로우 골드가 1,34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7.5%, 산토스는 최대 11%까지 올랐습니다. 골드 소재 기준 평균 8% 인상이죠. 골드 소재 비중이 큰 브랜드라 금값이 오르는 한 가격도 계속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클립 아펠은 올해 3월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람브라, 프리볼 같은 대표 라인이 약 5% 인상되었죠. 여기서 특이한 건 소재별로 인상폭이 다르죠. 특히 멜라카이트 소재는 최근 2년간 약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매직 엘람브라 모티브 이어링 같은 경우는 14.3%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마더 오브 펄은 가장 대중적이고 중고 방어율이 높은 소재라 첫 구매로도 마더 오브 펄을 추천드립니다. 불가리는 4월, 5월경에 인상을 했는데 금값 영향으로 최대 15%까지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르펜티, 비제로온 같은 아이코닉 라인이 주요 대상이죠. 티파니는 올해 2월에 하드웨어 라인을 15% 안팎 올렸는데요. 4개월 만인 7월 3일에 두 번째 인상까지 단행했습니다. 하드웨어 미디움 링크 목걸이가 2,495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16.2%, 실버 제품들까지 16% 넘게 뛰었습니다. 올해만도 두 자릿수 인상이 두 번입니다. 한마디로 2026년 상반기엔 안 오른 브랜드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인상 러시가 시작됐거든요. 부쉐론이 7월 22일부터 주요 제품을 7% 정도 올리고 그라프는 7월 5일부터 5에서 10%, 이탈리아 주얼리 다미아니도 7월 중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쇼메는 6월 11일에 올해 세 번째 인상을 한 데 이어 이달 중에 또 한 번 인상을 예고했고요. 가방 쪽에서는 벨기에 명품 델보가 7월 9일부터 5에서 7%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까르띠에 불가리도 또 올릴 가능성이 크고 시계 쪽에서는 오메가, IWC 같은 브랜드들도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고환율 기조라 수입 명품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샤넬과 루비통입니다. 샤넬은 통상적으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가격을 올리는 패턴이 있거든요. 올해 1월에 이미 올렸으니까 하반기에 또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루비통도 연 3, 4회 소폭 인상 전략을 쓰는 브랜드라 5월에 올린 데 이어서 하반기에 1, 2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고민하는 사이에 가격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둔 제품이 있다면 타이밍을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예물도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대체 자산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럴수록 어떤 걸 고르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명품을 다 지금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아까 보셨던 까르띠에 골드 주얼리는 지금 사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올해만 2번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러브 브레이슬렛, 저스트 앵클루 같은 골드 라인은 금값 흐름의 영향을 직접 받는 아이템이라 앞으로도 오르면 올랐지 내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고시장에서 원가의 90% 이상의 수준을 방어하는 황금성 높은 제품이라 사실상 자산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인상하기 전에 구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롤렉스 스틸 스포츠 모델입니다. 롤렉스는 매년 1월 1일에 가격을 올리는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이어 7월 1일에도 국내 가격을 2에서 5% 올렸습니다. 1년에 2번 오른 거죠. 특히 골드 모델 인상폭이 커서 스카이드웰러 에버로즈 골드는 9,544만 원에서 1억 19만 원으로 드디어 1억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서브마리너 같은 스틸 스포츠 모델은 매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리세일 시장에서 정가 이상으로 거래되는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시계에서 입문하면서 자산의 가치까지 챙기고 싶은 분들한테 이만한 선택이 없죠. 세 번째는 아까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에르메스 벌킨이랑 켈리입니다. 이런 백들은 업계에서 쿼터백이라고 불립니다.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다른 제품들을 꾸준히 구매하면서 이력을 차곡차곡 쌓아야 겨우 구매 기회가 이루어지는 가방입니다. 그만큼 물량 자체가 귀하다는 뜻이죠. 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좋겠지요. 앞에서 벌킨이 100만 원이 넘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매년 6에서 9%씩 확실하게 오르는 데다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리세일 시장에서 정가를 넘는 프리미엄이 붙는 거의 유일한 명품입니다. 살 수 있느냐가 문제지 사야 하느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반면에 기다려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 세팅이 과도하게 들어간 하이 주얼리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디자인과 세공이 화려한 만큼 매장가가 높게 형성되는데 중고로 가면 순수 골드 소재에 비해 가격 방어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보다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소장하고 싶을 때 더 잘 맞는 선택이죠. 물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시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자산 가치를 따지신다면 골드만 있는 소재가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샤넬이나 루비통의 시즌 컬러나 독특한 소재 가방입니다. 트위드나 페이던트, 시즌 한정 컬러처럼 개성 있는 제품들은 그 자체로 특별한 매력이 있죠. 다만 리세일 쪽에서는 캐비어 블랙 같은 정통 클래식 라인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정판은 나중에 오를 거라는 투자 관점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 쏙 드니까 즐긴다는 마음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2026년 상반기 명품 가격 인상 총정리 어떠셨나요? 거의 모든 브랜드가 상반기에 올랐고 하반기에도 또 올릴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사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이거 지금 사야 해요? 말아야 해요? 고민되시는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다이아 언니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